약국도 70%는 양수도긴 하지만 30%는 완전 신규에서 시작하잖아요. 부가가치가 제일 큰 거는 땅에서 시작할 때, 0에서 시작할 때가 제일 수익이 크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회계사의 관점에서 아예 부지부터, 건물부터. 이 신규 자리를 만약에 만들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될 거며 왜 이 자리를 선택하는지 그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지킴의 강문호 회계사입니다. 신희망 회계사입니다. 네. 저는 땅값하고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약국의 가치랑 서울은 아파트 값이나 땅값이 더 조금 높을 수 있죠. 근데 약국이 그렇다고 하나 더 생기면 약국의 가치는 반으로 쳐져 버리니까 약국 개수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들은 약국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땅값이 아파트 값이 비싼 동네일수록 더 큰 돈을 버는 약국 자리를 구하기는 어렵다. 그건 맞죠. 참고로 강남구 약사의 분의 약사님이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버는 약사님도 있겠지만 벌기 힘든 약사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대가 높을수록 무조건 수익이 높은 건 아닌 거죠. 맞아요. 저희도 전국을 대상으로 세무 대리를 하다 보니까 지방하고 서울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방 약사님들의 평균 소득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치열함의 정도 같은데요. 수도권의 약사님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도 더 많아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노년층 비율이 더 높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보 재정을 보면 6, 70대가 제일 많이 쓰거든요. 6, 70대가 사는 데가 제일 많이 어딨냐?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더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 지방에 있는 약국들이 조금 더 많은 그 조세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크게 버는 거는 서울에서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근데 지방 쪽이나 또 아니면 수도권에 약간 벗어나기만 하더라도 그 기회의 여지가 조금 더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분당이나 일산에 있는 약국장님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진짜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1세대 약국으로 처음에 들어가면서 처음에 그냥 상가 분양 들어가면서 그냥 약국을 됐는데 위에 병원이 한 3, 4개 들어온 거죠. 의약분업과 일산 판교 분당이 맞물려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메디컬 빌딩 어떻게 구성한 거야 라고 뒤에 약사님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분도 되게 인고의 생활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 그냥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신도시라 모르겠지만 일단 분양 또는 아니면 임대를 받아서 이 자리를 하자. 위에 병원 없지만 그냥 하자 했는데 누가 봐도 좋은 상권이라 그냥 병원들이 우후죽순 들어왔고 뒤에 아파트의 배후 상권이 처음에는 뭐 한 10,000세대, 20,000세대 되다가 뒤에 뭐 한 10만 세대쯤 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사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다들 그 마인드로 많이들 오셨거든요. 진짜 한 2010년대, 10년 초까지만 해도 신도시 가서 그 약국을 차리는 게 첫 약국의 비중이 높았는데 요즘은 뭐 신도시가 많이 안 생기는 것도 있지만 너무 수도권으로 몰리니까. 근데 일단은 우리가 서울 내는 신도시가 없죠. 그리고 수도권도 이미 1기 신도시들로 다 찼잖아요. 그러면 맨바닥에서 시작하는 신도시들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진짜 성공하는 약국을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돈이 있다면 거기에 분양을 약국 자리를 받아서 하면 뭐 장기적으로 결국은 메디컬 타워가 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아시죠?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 실정과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개 지도를 볼 때 전 네이버 지도를 지금 옆에 폈습니다. 여기 지적 편집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행정구획별로 계획을 나타내는 편집도인데 이 토지는 어떤 목적으로 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계획하고 지정을 해서 나오는 표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신도시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계획됐는지를 전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탄을 한번 볼게요. 동탄 보시면 핑크색으로 된 부분 있죠? 상업지구. 상업지구란 대부분 교통의 요지거나 상하의 상권이랑 모든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때문이죠. 왜냐면 여기 지하철이 있거나 고속도로 IC가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쳐야지만 자기 집으로 퍼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많아야지만 잘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동탄시를 보면 아는데 동탄역 중심으로 이렇게 핑크색으로 돼 있고 거대하게 이렇게 원을 반경으로 거주지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돼 있죠. 그러면 당연히 상업지구 근생은 다 어딨냐? 항아리에 있죠. 우리가 병원을 본다는 관점도 똑같아요. 거주지 기반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병원이잖아요. 특히 로컬 병원들은.
그러니까 이 거주지 기반에서 나오는 그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병원 원장님들은 다 개국 세미나 가면 당연히 항아리 상권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도소매 업이고 위에 병원도 잘 돼야 약국도 잘 되는 거고 이 항아리 상권은 미리 봐야 돼요. 이제 동탄은 이미 성숙된 곳이잖아요. 이미 끝났어요.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새로 지어지는 이런 지구가 되게 많아요. 평택 보겠습니다. 색깔만 칠해져 있잖아요.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사실은 지금 도로만 짓는 상태죠. 아직 아무것도 없죠. 지적 편집도를 보면 여기 상업지역이 될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지역은 무조건 나중에 항아리 상권이 된다는 소리예요. 항아리 상권 중에서도 정말 사람이 한번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가야 되는 1번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에 보통 요즘에 분양업자들이 약국 자리라고 이미 세팅을 해놓죠. 그래서 약국 자리는 10평밖에 안 되는데 분양가가 옆에 30평짜리보다 평당으로 따지면 뭐 한 1.5배에서 2배까지 높은 경우 많죠. 대신에 관리규약이나 이런 걸로 여기는 동종업계가 들어갈 수 없는 건물입니다 라고 그냥 지정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약국 자리를 분양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메디컬 빌딩이 되면서 위에 처방가가 한 4-5개 들어가면서 약국은 하나 있게 되는 그런 도전을 해야지만 큰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크에 과연 이 아파트가 가득 차서 들어올 때까지 몇 년이 걸릴 거예요. 처음 세팅했기 때문에 그 돈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퍼레이팅을 통한 조재료 수익은 양수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그럼 최고로 많이 버는 건 뭐냐? 이건 누가 큰 자본이득이 생기는데 약국을 처음으로 내가 열겠다 한 사람 제일 처음 이거 시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맨바닥을 누가 가냐 하고 생각을 해보면 30, 40대 약사님 입장에서는 회의약사 하시거나 뭐 제약회사에 계시다면 병원에 계시다면 바로 여기로 내려가기가 또 쉽지 않은 구조. 왜냐하면 자본이 아직 덜 쌓여 있으시고 40, 50대가 가자니 서울에서 벌만큼 벌고 계셔요. 또는 뭐 수도권에서 선뜻 약국 자리라고 해서 분양을 받는 시기가 조금 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와야 아프고 그쵸. 아파야 처방전이 나오는 건데 이런 신도시들의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가 분양에 막 폭발을 하고 성장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이 되냐? 그게 아니니까. 그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온 이유는 그 주변에 공장이나 단지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큰 대기업들이 이미 투자를 했어. 그러면 이미 들어올 인원이 픽스돼 있고 그만큼의 사람들이 후방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건 확실한데 근데 평택 같은 경우는 이거 보세요. 거대한 단지들이 생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 수임처에 있는 이제 약사님들 자세히 보면 이런 케이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안정화돼서 조제 위주의 약국이다 보니 약사님들을 많이 고용해서 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가는 걸로 많이 하죠. 약국 위치만 보고 당연히 그 지역에 터줏대감이실 거라고 예측했던 저희가 세무서 이슈가 생기면은 그 주거지구의 세무서를 따라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막 대치동, 뭐 그쵸. 서초동, 반포동 많죠. 왜냐면 자녀 중심으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약국을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약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또 그런 약사님들이 소득 구간이 되게 높다. 또 약사님들의 생각 속에서는 아마 양수도 시장의 권리금 초기 비용 대비 이렇게까지 신도시들이 여러 개 자리 잡았는데 신도시에 들어가는 분양 물건이 너무 비싸서 이런 생각 때문에 잘 손이 안 가나. 맞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양수도 시장에서 그냥 10억짜리 예를 들어 5억짜리 약국을 그냥 사. 그럼 매달 정확하게 얼마인지 예측이 가능하고 그 대신 양도 차익은 얻을 수 없죠.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샀는데 내가 3년 뒤에 5억보다 되게 높게는 못 받죠. 그러니까 양도 차익은 그럼 누가 먹는 거냐? 처음 여는 사람이 다 먹는 거예요. 먼저 선점해서 한 1, 2년 동안 버티고 있는 그 시기 처방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때 그냥 매약하면서 버티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대출도 클 수도 있고 그동안 이자 비용 내고 나면 그러면 한 1, 2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허들 때문에 양수도 시장이 발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희가 권리금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양수도에만 박이 터지면 약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부대 비용이 너무 증가하고 그 부대 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약사님들이 조제를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결과들이 조금 약사사회 전체 후생이 손실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맥락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박 터지게 수도권에서 양수도 하는 이 세상에서 평균적으로 2배는 될걸요? 그냥 수도권에서 양수도 받았을 때 필요한 초기 자금하고 이런 데 분양받아가지고 들어가는 초기 자금이 2배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물론 또 이건 근생이니까 70% 정도는 대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금이 한 30%만 있으면 되긴 돼요. 그렇다 한들 70%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내가 몇 년을 버티고 있어야 돼. 위에 병원이 유치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그리고 뒤에 후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준공이 돼서 또 입주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 근데 그게
한 10년쯤 지나면 엄청난 조제로 나오는 빌딩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위에 처방가가 막 이렇게 7개씩 있어서 조제료가 8천씩 나오고, 그거를 만약에 권리금을 산정하면 뭐 10몇억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30, 40대 젊은 약사님들은 요새는 지방 가서 약국 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예전보다는 좀 더 생각이 열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약국을 하면서 뭔가 돈을 번다는 행위를 할 때, 약사로서 뭔가 차익을 누릴 때 제일 큰 거는 조제료를 키운다는 거 또는 양도 차익, 그 두 가지인데, 신규 약국을 신도시에서 열어서 메디컬 빌딩을 했을 때 가장 컸습니다. 상담을 해보면은 권리금 양수도에 대한 상담이 점점 늘어요. 꼭 이런 신규 약국보다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기보다는 양수도를 받으시는 이제 약국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게 약사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파이가 팽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양수도에 대한 상담권이 너무 늘면서 이제 저희도 이거 권리금 시장이 너무 활발해지고 있구나. 우리 미래를 어. 봐들어서 그래요. 한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강남, 마포 뭐 이런 서울 수도권 중심 지역에는 자리는 점점 없고 약국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근데 저희가 이분들에게 약사님 꼭 수도권에 이렇게 막 중심 상업지구에 하실 필요 있습니까?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좀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영상을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사실 뭐 기회는 많아요. 많은데 그 기회라는 걸, 그 범주를 가둬놓고 하면 그 기회 자체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양수도를 할 거야. 그것도 무조건 나는 서울에서만 할 거야. 약사님들이 느끼시기에는 방법이 그래서 내려가라는 거냐? 근데 내려가라는 거 맞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 내려가는 게 예전에는 되게 많이 내려가셨다는 얘기, 그리고 내려가셨던 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는, 40, 50대 돼가지고 약국을 한 10년, 15년 운영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소득 수준이 올라가셨다는 얘기, 그리고 생각보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딱 가둬놓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뭐 제언이랄까요? 약사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그런 거죠. 자녀 때문이죠.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아니면 사실은 뭐 어디 못 가. 결코 다른 얘기지만 우리나라 문제의 60%, 70%는 교육열에서. 미국을 가든 뭐 어디 못 가. 어디든 갈 수 있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약사로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좀 자본이득이든 소득이 좀 많이 커서 이게 나중에 좀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서울에서는 나중에 편안한 수준은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신도시를 보는 관점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다음 시간은 제 생각에는 기존 도심에서도 한번 이런 관점을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오늘 신도시 약국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의 모토는 어떻게 하면 약사님들이 돈을 더 벌까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챙겨야 되는지, 신도시 약국에도 뭐 여전히 남은 장점이라든지 또는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 같은 본질적인 원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저희 도심 아니면은 부산 뭐 이런 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